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 뇌전증, 즉 간질의 성격이 어떤 병인지 또는 이것을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간질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질은 이제 옛날 이름이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뇌전증이라고 이렇게 좀 생소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뇌전증은 그 주 증세가 경기입니다. 근데 이 경기가 사람들이 할 때 어떻게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또는 옆에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예상치 않게 아이들이 열경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통 5살 이전에 하는데 이 열경기는 보통 거의 그냥 몇십 초 정도 또는 거의 1분 내에 다 끝납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지겹게 경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 보면 1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열경기를 할 때는 열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열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아이가 열경기를 할 때는 해열제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 항문으로는 좌약을 해열제를 쓰고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발을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열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경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은 간혹 드물게 이것이 열이 있고 경기를 할 때는 내막염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경기는 보통 1, 2분 내로 이것이 다 멈추지만은 이것이 내막염일 경우에는 이 치료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환자나 또는 그 보호자나 가정에서 이것이 열경기인지 또는 내막염인지 이것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막염은 사실은 생명이 달린 그런 심각한 그런 병이고 항생제를 아주 대량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IV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열경기를 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더라도 응급실로 가서 의사들의 진찰을 받고 또 필요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경기가 있더라도 우선은 경기가 끝났더라도 응급실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막염의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때로는 일주일 또는 열흘 정도 이렇게 입원을 해서 항생제를 대량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이제 발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제 만약에 본인이 환자이면 이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쉬쉬하고 보통 숨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자기가 발작이 될 때 도움을 받으려면 친구나 가족에게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솔직히 내가 이런 뇌전증을 앓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놀라지 말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것이 일시적인 거니까 옆에서 그냥 관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옆에 내 친구가 발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우선 자세를 옆으로 이렇게 눕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옆에서 관찰하고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만약에 길 한바닥에서 그랬다면 그냥 있으면 차에 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길 밖으로 안전한 데로 옮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옮겨주고 옆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그것이 구토하고 이런 것이 초킹이 되어서 잘못하면 이 하이폭시아로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옆으로 돌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구토가 나더라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가끔 간질 환자들이 그걸 자기 혀를 자기가 깨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텅블레이드 같은 것을 끼워주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호흡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입에 물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을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지금 발작이 시작한 게 얼마나 됐는지 이것이 아주 지루하게 느껴도 보면 1, 2분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5분이 넘었다면 일단 911을 불러서 이런 경우에는 스테터스 에필lep티쿠스라 그래서 이것은 이머전시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특별한 약을 써서 이것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빨리 911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약을 먹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요즘은 발달이 돼서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도록 되는데 그것을 먹었든지 안 먹었는지 이렇게 그것을 몰라서 착각이 돼서 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약 레벨이 혈중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것이 우리의 경기 예방을 하지 못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약은 사실은 경기를 보통은 예방하는 약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경기를 했을 때 이제 스테터스 에필lep티쿠스는 그런 5분 이상 하는 그런 경기 때는 특수한 약을 쓰게 됩니다. 베알리움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약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의사가 처방한 약을 너무 과다하게 치료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대개 이 약들이 독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고요. 또 이 약들을 빼먹고 안 먹으면 이제 용량이 부족해서 이게 발작이 다시 일어나서 예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약들은 약을 쓰면서 우리가 혈중 농도를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을 쓰는지 응급실에 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약병을 늘 갖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약을 쓰는지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화에다가 이렇게 약병을 그 이름과 그 용량을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관해 놨다가 본인이나 또는 그 보호자가 일단 의사에게 그것을 제출하면 훨씬 치료에 빨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단 이름을 목걸이로 이렇게 명찰로 해서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혹시 자기가 정신을 잃고 말을 못하더라도 의사들이 보고 또 EMS 처치하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병이 있구나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약을 써도 또 제대로 먹는데도 경기가 예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 ACTH라는 보통 이제 그 부신 피질 호르몬 촉진제인데요. 이것이 인판타일 스파즘, 그 영아들 아주 경기하는 특별한 그런 병이 있는데 이런 때에 특효가 있고요. 또 레녹스 게스타트라는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 또는 스타투스 에필lep티커스 이런 사람들에게 이 ACTH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써도 안 되고 호르몬을 써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식이요법을 하는데요.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서 보통 탄수화물을 쓰지 않고 이 단백질과 또는 지방을 써서 이렇게 일부러 몸에 키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경기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는 전기 충격 요법을 쓰는데요. 전기를 아주 고압으로 이렇게 해서 뇌에 충격을 줘서 그것이 치료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뇌 종양이라든지 뇌 출혈이라든지 또 안에 혈관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 그것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이 두 가지를 써도 효과가 없을 때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방법 중에는 이제 뇌에 있는 그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자극제를 이 몸에 부착해서 이것을 밖으로 갖고 와서 그걸 배려를 해서 마치 그 심장에 그런 박동기를 하듯이 이런 치료 방법이 있고요.
또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또 뇌파를 자극해서 예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Deep Brain Stimulation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뇌 일부를 잘라내서 이것을 치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오른쪽과 왼쪽과 연결고리를 잘라서 치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이 환자가 자기 스스로 물론 친구의 도움을 받지만은 주치의에게 왔을 때 이것이 이제 좋은 약을 우선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신경외과를 통해서 이런 수술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런 좋은 의사를 우리가 좋은 루트를 찾아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이것이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 이런 연결이 안 되면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감독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위에 또는 여러분들이 이런 병을 앓고 있으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치료 방법을 주시도록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